예, 안녕하십니까. 이거다 피싱TV입니다. 오늘 또 유튜브 영상에 질문한 내용을 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영상 붕어 낚시 질문 답변, 낚싯대 길이에 따른 찌 부력 변화 이유에 관한 영상에서 갈채님께서 남겨진 질문의 내용입니다. 저부력, 고부력, 작은 바늘, 큰 바늘 어느 때 서야지 효과적일까요? 계절마다 다르겠지만 현지 상황에 따라도 다르겠지만은요. 우선 좋은 질문을 보내주신 갈채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찌의 부력, 고부력, 저부력 같은 조건이라면은 고부력보다는 저부력이 족가면에서 더 유리한 것이 사실인 듯 합니다. 우리가 옥수수 낚시가 보급되면서 하나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채비가 예민하다고 조항과 족가가 뛰어나지 않다는 겁니다. 옥내림 낚시의 핵심은 채비의 예민성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붕어의 이물감이 가장 적게 느끼게 할 수 있는가가 이 옥내림 낚시의 핵심인데요. 그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부력이 낮은 찌에 있습니다. 즉 부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붕어의 이물감은 최소화되고 붕어가 입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유리는 하지만은요, 저부력을 쓰는데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부력을 쓸 때는 써야 되는 경우, 고부력을 써야 되는 경우가 좀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요. 우선 노지 낚시터에서는 최소한 6푼 이상 그람수로 2.25g 이상이 되는 찌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선은 찌와 채비 투척 시 봉돌과 찌가 이 채비를 정렬을 해야 되는데 노지 낚시터에서 부력이 너무 가벼우면은 봉돌이 내려가는 시간이 너무 길고요. 그리고 물속에 아주 작은 잔풀이라도 하나 있으면 채비가 잘 정렬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6푼 이하의 찌를 사용을 하면은 원줄의 굵기를 자유자재로 선택하기가 힘이 듭니다. 2호 이상의 찌를 사용하면은요, 이 줄의 부하가 채비에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비의 운영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지에서는 6푼 이상의 찌가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유를 들자면은 케미 무게 극복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내림찌는 케미 고무가 달려서 출시가 되지 않습니다. 케미 무게를 이길 수 없게끔 설계를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내림찌 하나를 가지고 케미 꼬지를 끼워서 밤낚시를 해보면요, 우선 찌가 이렇게 딱 섰다가 쭉 내려가는 이 맛에 솔직히 낚시를 하는데요, 바닥에 깨끗하게 딱 안착되는 그런 한 맛의 낚시를 하는데 찌가 이렇게 서버립니다. 쫙 해가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우뚱하게 이래 내려갑니다. 이러면은 찌 보는 맛이 확연히 사라지고요, 채비가 제대로 정렬이 되었는지 이 찌가 바닥에 제대로 안착되었는지 파악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게 고부력, 저부력, 최소한 노지에서는 6푼 이상의 찌를 사용하고요. 이 겨울철 하우스 낚시 같은 경우에는 케미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밤에 서치를 비추거나 아니면 전자찌를 사용하거나 그러한 경우에서 낚시를 한다면은 부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래 내림찌 같은 경우는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는데 그러한 저부력찌를 쓰는 것이 조항면에서도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지에서는 최소한 6푼 이상의 찌를 사용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를 하고요. 그리고 6푼대의 저부력찌로 모든 낚싯대를 운영하기도 힘이 드는 현실입니다.
6푼에서 8푼 사이의 찌도 조금 현실적으로 낚시하기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가장 큰 원인은 캐스팅 문제입니다. 6푼의 찌로 쉽게 캐스팅을 하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좀 부력이 높은 찌들이 다소 등장을 하고요. 부력의 높은 찌를 어느 정도 만회하기 위해서 뭐 수이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채비들이 뭐 등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작년에 자립찌가 출시되어서 적지 않게 판매가 되었는데요. 캐스팅을 원활하게 하고 저부력의 효과를 나타내는 자립찌가 상당히 낚시함에 있어서 편리함을 주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수초가 듬성듬성한 경우는 뭐 6푼으로 충분히 공략을 가능하다 할지라도요, 수초가 어느 정도 밀생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6푼의 찌로는 캐스팅 했을 때 쉽게 이 바닥을 찾지 못합니다. 정말 미세하게 풀이 몇 가닥이래 걸려버리면은 바닥에 찌가 제대로 안착되기 때문에 수중에 있는 이런 잡다한 잔포를 뚫고 바닥에 내려갈 수 있는 부력이 다소 나가는 찌들이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최종적으로 깨끗한 바닥에 대해야지 붕어가 입질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부력으로 따지자면은 최소한 6푼에서 8푼으로 넘어야 됩니다. 최소한 8푼 이상, 고리추 기준 4, 5 이상, 3g 이상이 되는 찌를 사용해야지 최소한의 이게 수초 잔포를 들고 바닥에 내려갈 확률이 높고요. 그 이상의 찌를 사용하면은 더 쉽게 편리하게 내려갑니다. 보통 이 낚싯대마다 틀리겠지만은 낚싯대가 캐스팅이 가장 원활하게 되는 부력이 대부분 한 5호 정도, 한 4g대의 부력이 낚싯대 캐스팅을 편리하게 해주고요. 좀 더 장대로 넘어가면은 40대가 넘어가면은 한 6호까지, 일단은 뭐 캐스팅이 돼야지 조항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캐스팅을 위해서 조금 더 높은 부력을 사용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고부력, 저부력에 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할까 하고요. 뭐 작은 바늘, 큰 바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은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이요, 미끼와 비례해서 쓰면 됩니다. 미끼가 크면은 바늘이 크면 좋고요, 미끼가 작으면은 바늘이 작으면 좋습니다. 미끼가 비례하지 않는 바늘은 좀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미끼는 작은데 바늘이 큰 경우는 붕어가 먹다가 쉽게 뱉어버리고요. 그리고 미끼는 큰데 바늘이 작으면은 걸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계절적으로는 겨울철 저수온기에는 바늘의 호수를 조금 낮추는 것이 유리한데, 그 이유도 미끼를 작게 쓰기 위해서 바늘의 호수를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뭐 또 하나의 이유를 더하자면은 붕어의 흡입력도 어느 정도 조과의 차이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시즌에 들었으면은, 본격적인 붕어의 시즌에 들었으면은 붕어의 흡입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훅 당겨버리면은요, 붕어의 입속에 있는 바늘이 어느 정도 커야지 챔질했을 때 붕어가 걸릴 확률이 높지, 훅 당겼을 때 바늘이 작은데 챔질했을 때 걸릴 확률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끼와 비례해서 바늘이 크긴 것이 좋은 조과가 이어질 경우가 많고요, 허챔질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저수온기 같은 경우에는 흡입력이 약하고 채비가 예민하기 때문에 훅 당기는데 그냥 크게 당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찌에서는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즉각적인 챔질을 하면은 작은 바늘에 걸림이 될 확률도 높은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바늘은 미끼와 비례하게 쓰는 것이 유리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생미끼 같은 경우에는 바늘이 많이 크면은 확실히 걸림이 잘 되고요, 쉽게 뭐 떨구진 않습니다. 뭐 떡밥 미끼도 떡밥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바늘의 크기를 조정하면서 사용하면은 좀 더 섬세하고 재미있는 낚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